자, 돌아온 쿠팡맨 특집. 네. 네, 저번에 한번 우리가 또 쿠팡. 네. 자, 총알 배송 아니고 로켓 배송이죠. 로켓 배송. 네. 누가 총알 배송이래? 네, 로켓 배송. 네. 네. 쿠팡맨 특집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라리가의 이적 시장도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주요 구단별로 좀 어떤 이적이 있었고 좀 어떤 식으로 이적 시장을 보냈고 이 정도면 이적 시장을 좀 잘 보냈다. 아니면 조금의 아쉬운 포인트가 남는다라는 걸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순위대로 우리가 좀 내려갈까요? 네. 뭐 바르셀로나 먼저 안 해도 괜찮으신가요? 아, 지금 순위대로요? 네네. 보통은 지난 시즌 순위대로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네. 아,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영재 형이 오늘 왔으니까 지난 시즌 순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지난 시즌 리가 우승 어디였죠? 바르셀로나죠. 자, 바르셀로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르셀로나 좀 뭐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이적 시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느낌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일단 부스케츠, 조르디 알바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고별식을 또 아예 깜누에서 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스케츠 빈자리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선수하고 연결이 되다가 결국은 이제 로메오 선수를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제 김도환 선수를 영입하면서 미드필더를 조금 더 보강을 했고, 그리고 네, 이니고 마르티네스를 영입하면서 수비 라인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두 명의 주황이 왔죠. 네, 칸셀로하고 펠릭스가 왔죠. 근데 조안 칸셀로 같은 경우에는 영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이 조안 칸셀로 영입을 통해서 오른쪽 풀백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원래는 사실 이제 데쿠의 픽은 이제 프레스네다 쪽이 이제 좀 가까웠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프레스네다 쪽에 바르셀로나가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차비 감독이라든가 다른 쪽 의견은 칸셀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덴벨레가 이제 나가게 되면서 그리고 뭐 셀러리케 관련 문제도 어쨌든 이제 좀 정리가 된 부분도 있었고. 네. 다만 주앙 펠리스 영입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되죠. 과연 필요한 영입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주앙 펠리스를 영입하기 위해서 안수파티라든가 압데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떠나갔거든요. 이 측면 공격을 생각했을 때는 라민 야말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네. 라민 야말에게 기회가 많이 간다 할지라도 라민 야말은 오른쪽 측면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위치에는 하피냐가 또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오늘 이제 새벽에 있었던 오사수나전에는 야말이 선발 그리고 하피냐가 이제 좀 돌아와서 또 복귀전을 치렀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왼쪽 라인에 안수파티가 있었는데 안수파티는 기대만큼의 활약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브라이튼은 임대를 보냈고 압데는 스스로가 이적을 원했다고 해요. 그 이제 뭐 출전 관련해서 약간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사수나 링크도 왜냐면 오사수나에서 또 이제 뛰었었으니까 근데 베티스로 또 가게 됐죠. 그렇습니다. 베티스로 가게 됐죠. 그 가운데 이제 조앙 펠리스가 영입이 됐는데 차비 감독이 초반에는 조앙 펠리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거든요. 수비 가담이라든가 아니면 이 선수의 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영입을 했으니까 조앙 펠리스를 어떻게 써야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뭔가 방출할 만한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좀 임대를 보내야 될 만한 자원들의 정리는 그래도 꽤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네, 싹 정리했어요. 왜냐면은 라리가 셀러리캡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리할 선수들은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슬롯이 또 있어야 그 자리에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네, 물론 이제 정리하고자 한 선수가 아닌 선수들이 나간 부분도 있어요. 우스왕 덴벨레가 대표적이죠. 그렇긴 하지만은 결국은 뭐 움티티, 렁글레, 데스트 이런 자원들을 다 정리를 했고 그 가운데서 출전 시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압데라든가 에릭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도 팀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캐시에는 이제 또 아예 중동 쪽으로 이제 가버리게 됐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는 뭐 그리즈만은 사실 뭐 지난 시즌부터 아틀레티코 소속으로 이제 뛰긴 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적 절차 자체는 이제 올 시즌으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합류를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바르셀로나는 이 정도면 나간 포지션에 대한 보강은 그래도 좀 쏠쏠하게 잘 되지 않았나? 네, 나름대로 잘했다 이렇게 평가는 들고 있는데 주앙 펠리스가 자꾸 눈에 밟혀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주앙 펠리스 나왔거든요 마지막에. 네, 교체 출전했죠. 근데 어디에 쓰려고 할까? 이 선수를 어떻게 기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해요. 이 선수를 레반도프스키랑 같이 뭐 최전방에서 약간 호흡을 맞추게 하려나? 아니면은 뭐 가비를 아예 조금 그러니까 어제는 가비가 이제 왼쪽 윙어처럼 나와서 그랬다가 이제 주앙 펠릭스 들어가면서 조금 아래쪽으로 동선을 이제 옮겼었거든요. 그리고 주앙 펠릭스는 이제 좀 더 위쪽에 쓰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 선수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조금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출전을 했으니까 주앙 펠리스 그리고 칸셀로, 이니고 마르티네스도 처음 데뷔전을 치른 거고 어제 이제 나왔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지켜봐야 되는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로메오 영입은 잘했다. 그러니까 로메오하고 도용이 같이 뛰면서 도용이
빌드업에 관여를 많이 하고 사실 올 시즌 모든 경기에서 도용은 거의 MVP급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MVP 받았어요. 네. 그 정도로 프랭키 도용은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로메오가 등장하면서 도용이 살아난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용을 살리는 데 있어서 로메오 영입은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김도환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기록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나름대로 기록하고 있지만 조금 더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질 필요성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세 명 이니고 마르티네스, 조앙 펠리스, 조앙 칸셀로는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이니고는 센터백 뎁스를 또 이제 충족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FA로 이제 합류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르셀로나가 왼발 센터백이 없기 때문에 마르코스 알론소를 센터백으로 쓰는 경우도 맞아요, 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근데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영입되면서 왼발 센터백이 영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선수는 한때 그리고 스페인 뭐 탑급 자원으로 주목을 받았었던 선수기도 네. 하고. 그리고 이제 조앙 칸셀로가 영입이 되면서 오른쪽 측면이 보강이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라우라든가 세르지, 쿤데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센터백 자원들이 라이트백으로 뛰었거든요. 그리고 세르지 로베르토가 뛰었죠. 근데 칸셀로가 뛰게 된다면은 결국 측면에 가야 될 센터백이 한 명이 비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백들을 많이 정리한 겁니다. 아, 이번에 네. 뭐 랑글레도 그렇고 um티티도 네. 그렇고 많이 정리하게 된 거죠. 네. 어쨌든 바르셀로나는 그래도 뭐 나가는 선수들, 들어오는 선수들 뭐 전체적으로 좀 활발하게 이적 시장을 좀 보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르셀로나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잘한 건 돈을 안 썼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소규모 네. 금액을 썼으니까 사실상 돈이 든 게 로메오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FA 영입 또는 임대입니다. 음. 그 대신 선수단을 정리하면서 돈을 많이 끌어모았죠. 네. 약 1억 유로 정도를 끌어모았는데 물론 이제 우스왕 덴벨레의 이적을 통해서 얼마를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뭐 3,450만 유로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이제 통계 사이트에서는 이제 5천만 유로라고. 5천만 유로가 맞는데 네. 이 5천만 유로 중에서 아. 네, 에이전트하고 나눠 갖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에이전트에게 얼마를 나눠줬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통계 사이트에서 얻은 수익은 1억 504만 유로거든요. 1억 504만 유로. 네, 그런데 아마 한 9천만 유로 정도를 벌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바르셀로나 이렇게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고민거리가 그거였죠. 측면 수비를 좀 더 보강해야 되고 그리고 벤제마가 떠난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에 대한 고민. 사실 이제 톱 자원에 대한 고민이 이제 제일 컸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호셀루를 데려온 것 제외하고는 레알 마드리드는 톱 자원 보강이 없었어요. 네. 사실 호셀루 임대 영입은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호셀루 영입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지난 시즌 라리가 득점 순위를 보면 레반도프스키, 벤제마 그 다음에 호셀루예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 호셀루라는 자원은 뭔가 벤제마의 직접적인 대체자라기보다는 좀 서브 공격수 느낌이 강했으니까. 네. 지금은 주드 벨링엄이 벤제마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으니까 포지션은 해결이 다르지만,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4경기 연속골이잖아요. 주드 벨링엄 임팩트는 엄청나죠. 4경기 연속골에 지금 4경기 5골 득점 선두입니다. 네. 네. 라리가에서 지금 1억 유로 이상 쓴 클럽은 레알 마드리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1억 유로 이상 쓴 이유는 주드 벨링엄이 1억 유로 이상 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다른 선수들의 이적료도 우리가 조금씩 띄워드리면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주드 벨링엄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거 투자한 비용 초반부 그 기세로만 놓고 보면 전혀 안 아깝죠. 네, 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드 벨링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안첼로티 감독이 주드 벨링엄을 위한 전술을 짰고 그 위에서 주드 벨링엄이 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건 뭐 데뷔하자마자 득점포니까요. 네. 그리고 4경기 연속골이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적하자마자 4경기 연속골이 호날두 이후에 처음일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주드 벨링엄이 그 위치에서 계속해서 활약하면서 계속해서 득점포를 가동하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셀루가 좀 터져줄 필요성이 있고 호셀루는 또 이번 라운드에서 골을 넣긴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호셀루가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알이 지금 쿠르투아가 어쨌든 이제 시즌을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케파를 임대로 데려왔고 그리고 지금 밀리탕도 빠져 있는 상황인데 뭐 별도의 센터백 보강은 없긴 했어요. 네. 일단 뭐 리디거하고 알라바가 나오지만은 나초도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이제 센터백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풀백이 아무래도 좀 이제 주 화두였는데 프란 가르시아 데려오면서 왼쪽은 뭐 어쨌든 보강이 됐고 이 이적은 뭐 주드 벨링엄만큼이나 이제 이전에 확실히 이제 결정을 지은 영입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우풀백이거든요. 카르발은 뭐 이제 출전을 하긴 합니다만 이 선수는 부상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있는 선수고 카르발 백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스케스는 사실 나왔을 때 경기력이 담보가 안 되는데 네. 보장이 안 되는데 이 우풀백 포지션에 대해서 보강이 없었다는 건 좀 아쉬운 요소가 아닐까. 이런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아쉬움이 커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맨디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부상도 많고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프란 가르시아 영입하면서 프란 가르시아를 이용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프란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도 수비보다는 공격의 장점이 있는 풀백이란 말이에요. 라이브 때도 뭐 그랬었고. 네.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카르바알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카르바알의 체력적인 부분. 근데 카르바알이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는 공격에 가담했다가 제 타이밍에 못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카르바알이 또 아니니까. 네. 그런데 벤치를 보면은 루카스 바스케스가 있는데 루카스 바스케스는 원래 라이트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공격수 네, 주시니까. 공격수를 라이트백으로 돌린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풀백들이 공수 밸런스를 봤을 때는 오히려 공격 쪽에 초점이 조금 더 맞춰져 있다. 그래서 뭐 사실 팀을 떠나긴 했지만 기존에 뭐 그리고 이 선수는 활약도 많이 못하긴 했지만 오솔라도 공격 쪽에 치중이 네. 많이 된 풀백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사전 전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돌아가고는 있는데 네. 시즌을 치르면서 측면 풀백 쪽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최전방 쪽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격수들 중에서 지금 비니시우스가 부상인데 비니시우스 부상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주드 벨링엄, 비니시우스는 부상이면 안 됩니다. 이제 정말 핵심적인 선수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레알은 이번에 이제 25인 스쿼드를 다 안 채웠어요. 23인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좀 확인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부족한 포지션이 있는데도 이 스쿼드를 꽉 채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좀 불만이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일단 2024년 여름에 대거 영입을 또 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네, 일단 음바페를 비롯해서 걸려있고요. 오면 또다시 바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과거에는 뭐 갈라티코 정착할 때 돈을 빵빵 썼잖아요. 근데 아자르한테 한번 당하고 네. 아자르는 이제 또 이제 아예 나갔죠. 네. 네. 그러면서 1년에 한 명에게 돈을 좀 쓰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뭐 카마빈가, 추아메니 뭐 그리고 지금 주드 벨링엄도 그렇고 네. 1년에 한 명에게 돈을 좀 몰아서 쓰고 한 명 영입하면서 강화시키는 느낌인데 그래서 차라리 이번 여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여름은 음바페를 공짜로 데리고 오고 또 돈을 써서 누군가 영입하면서 새로운 레알 마드리드를 만들자. 구축을 하겠다. 네, 팀이 세대 교체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미드필드 라인 보세요. 아 엄청 어린 선수들이 네. 다 포진하고 있죠. 여기 이제 크로스 모드리치 같은 베테랑들도 있고. 그리고 1년 계약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여름에는 크로스 모드리치도 떠날 가능성은 또 존재하거든요. 뭐 이제 거치는 네. 확 장담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은퇴를 할지도 모르고요. 네. 크로스는 레알에서 은퇴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그리고 나간 자원들 보는 뭐 벤제마 그리고 뭐 경기 좀 뛰었었던 아센시오 제외하면 거의 이 선수들은 이제 안 뛰는 선수들이나 좀 어린 선수들을 다 임대 보내고 좀 정리를 한 레알 마드리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자르 정리가 된 게 좀 좋죠. 좋죠. 네. 뭐 아자르는 사실 뭐 죽음만 잡아먹는 선수였는데. 그리고 벤치 명단에 이름이 올라오면은 경기 도중에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화가 나거든요. 레알 팬들 입장에서는 피꺼소지죠, 사실 네, 아자르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까지 받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보겠습니다. 저는 아틀레티코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면 꽤 알찬 이적 시장이 아니었나.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확실히 색깔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최전방 해결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5번 내지 6번 유형의 미드필더.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영입이 잘 됐다. 특히 시메오네 감독이 어떤 식으로 팀을 구성할지가 잘 드러납니다. 왜냐면 보이죠, 예. 일단 수비수들을 대거 영입했어요. 네. 그 얘기는 수비 쪽에 헤이니들도 장기 부상이고 호세 히메네스도 부상이 너무 부상이 작고 상수고, 예. 사비치 같은 경우에는 카드 관리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지난 있으니 시즌 이제 전설의 5경기 3퇴장.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네. 수비수들을 영입해서 수비를 보강한다는 생각은 이해가 되죠. 거기다 이제 3백을 주로 쓰니까 수비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일단 세윤지 FA로 데려온 거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그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봤잖아요. 팀 K리그랑 할 때도 그렇고 맨시티랑 할 네. 때도 그렇고. 여기에 저는 아스필리쿠에타 FA도 꽤 선수를 괜찮아요. 따라오고 리그 내에서 좀 수익급 풀백으로 그리고 센터백도 겸할 수 있는 하비 갈란을 네. 또 이제 괜찮은 이적료로 이제 데려왔잖아요. 이게 뭐 마누 산체스랑 약간 뭐 트레이드 형식으로 이적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수비수들 이렇게 보강한 거는 아틀레티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 네. 그리고 임대 복귀한 사무엘 루이노라든가 네. 로드리고 리케마라든가 이런 자원들은 측면에 언제든지 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경기를 다이내믹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들. 뭐 사무엘 리노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발렌시아에서 너무 좋았고 리케메도 지로나에서 너무 좋았으니까 좋았죠. 임대 복귀시켜서 측면의 속도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그라나다에서 온 친구 있잖아요. 오모르디온. 바로 임대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임대를 보냈는데 저는 이 친구 영입한 것도 사실 그 아틀레티코랑 그라나다 때 되게 네,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린 자원들 좀 빠르게 데려오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 산티아고 모리뉴 같은 선수도 데려와가지고 뭐 이 선수 역시도 이제 임대를 보내긴 했지만 그래서 어린 자원들에 대한 수급 그리고 여기도 저희가 아까 이제 레알 마드리드 얘기할 때 아자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조앙 펠릭스가 이제 바르셀로나로 갔다. 문제였죠. 조앙 펠릭스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문제였죠. 네, 바르셀로나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대놓고 했으니까. 어네피자였어요. 그리고 어쨌든 시메오네와 마찰도 또 있었고. 네. 다만 이제 야닉 카라스코가 사우디로 간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은 그 자리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비 갈란 그리고 사멜리노, 리켈메 모두 뛸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약간 좀 기분 나빠하는 건 알바로 오라타하고 데파이를 또 믿어야 돼?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톱 자원을 좀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딱 톱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저는 모라타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모라타는 아쉬운데 또 모라타를 지금 내보낸다고 한들 그만한 정도의 공격수를 데려오기도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라타하고 데파이가 아쉽긴 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보다 좋은 공격수를 데리고 오려면 1억 유로예요. 요새는 부르는 게 값이니까. 네.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재정 상황에서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모라타하고 데파이를 믿고 갈 수밖에 없고 만약의 경우 두 선수가 삽질을 한다? 그럼 앙헬 코레아를 뭐 그리즈만과 같이 써야 되겠죠. 사실 뭐 앙헬 코레아 뭐 공격 진영 어디에서든지 뛸 수 있고 이 선수는 사실 뭐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로테이션 멤버로서 아주 적합한 유형이 아닌가. 근데 시즌 초반에는 뭐 데파이가 부상이긴 하지만 데파이도 괜찮고 모라타도 나름대로 골을 넣고 있습니다. 답답한 장면이 있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어제 아틀레티코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수의 이동이 꽤 많았고 정리를 해야 될 선수들 뭐 사실 쿠냐 같은 경우도 울브스에 괜찮은 가격에 이제 정리가 됐고 여기에 이제 뭐 쿠냐는 이제 기용 관련해서의 뭐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뭐 여기에 뭐 로디라든지 콘도그비아고 뭐 세리오 카메오 같은 선수들도 가격을 받고 또 이제 처분이 됐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16명 정리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정리 잘했다고 봐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구단 수뇌부는 6번 유형이라든가 좀 후방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수 조율도 하고 탈압박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원을 잘해주는 그런 미드필더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마 이적 시장 초기에는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필요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강인 선수 인기가 어쨌든 있었으니까. 왜냐면 르마를 정리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르마가 결국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강인도 이제 결국은 오지 못했고 파리로 이제 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코케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코케가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코케도 전성기에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바리오스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아직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위치에 뛸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연결이 되긴 했는데 영입을 하지 못했죠. 이게 아쉽긴 한데 근데 저는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중앙 미드필더 라인 보면 로드리고 데폴 짱짱하죠. 그리고 마르코스 요렌테도 있고 파블로 바리오스 있고. 그래도 어쨌든 이번 이적 시장은 아틀레티코가 그래도 꽤 뭐 괜찮게 보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주요 팀들 좀 보면은 레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를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그래서 선수 구성에도 아마 알과실 감독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드리오 솔라가 복귀를 했고 키오른 티어니가 또 이제 이적 시장 막바지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수비진에 좀 보탬이 되게 됐고 안드레 실바는 이제 임대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올 시즌에 고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마리오 알가시 감독이 4-3-1-2 포메이션을 가동하는데 지난 시즌 최전방을 책임지던 세를로트가 임대 복귀하면서 비아레알로 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니 안드레 실바를 영입한 거고 그리고 다비드 실바가 결국 은퇴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이 러시아 출신의 공격형 미드필더 자카란 선수를 영입하긴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잘할지는 좀 봐야 돼요. 이거는 뭐 리그 적응 문제도 우리가 따지고 봐야 되는 문제니까.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좋습니다. 미켈 메니로, 수비맨디, 브라이스 맨데스 좋은데 그 외 자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챔피언스리그하고 라리가하고 병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쿼드의 뎁스 관련된 문제가 소시에다드는 어쨌든 주 논쟁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근데 이마리오 알가시 감독이 측면 쪽에 보강을 한 거는 굉장히 잘했어요. 뭐 사실 하마리 트라오레 같은 자원들도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티어니가 올려주고 안드레 실바가 마무리 짓는다는 그림을 좀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오드리오 솔라도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력을 갖고 있으니까 뭐 물론 폼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좌우 풀백들을 영입하면서 이 풀백들이 이용한 공격력을 또 향상시켰다는 측면은 플러스 요소죠. 네. 자, 소시에다드 맞고 그리고 이 소시에다드와 함께 언급해야 되는 팀들 이제 경쟁 구도의 팀들인데 베티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스코가 시즌 초반 활약상이 지금 심상치가 않죠. 이스코는 지단 놀이하고 있죠. 네. 근데 베티스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영입을 잘했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이 팀도 돈을 많이 안 쓰고 지난 시즌에 그 못 메꿔가지고 그 구단 막 단장이랑 해서 뭐 사업이 채운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사실 베티스 제가 프리시즌에 중계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다음 시즌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진짜 큰 역할을 했었던 카날레스가 어쨌든 나갔고 그러면은 그런 역할을 누가 하냐? 페키르? 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카날레스하고 페키르가 거의 더블 에이스였는데 카날레스는 이적하고 페키르는 장기 부상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이스코 영입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스코가 저도 이제 시즌 초반에 경기를 중계를 했어요. 아틀레티코랑 베티스 경기를 했는데 펠레그리니 감독이 이스코를 되게 프리한 롤로 지금 풀어주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잘 맞는 곳이다. 네. 근데 저는 여기다가 앞대 영입한 것도 엄청난 효과예요. 이거 그러니까 완전 막판에 영입이었죠? 제가 생각하기엔 이스코하고 앞대를 같이 쓴다면 앞대도 풀어놓을 가능성이 커요. 조금 더 이제 자유롭게 본인 플레이를 하도록. 그러니까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측면과 중앙까지 자유롭게 뛰도록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코하고 앞대하고 보루아 이글레시아스가 호흡만 맞으면 이 공격력은 충분히 힘을 발휘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기에 나빌 페키르가 돌아온다면 그렇죠. 페키르 이제 합류는 어쨌든 예정이 돼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활용점정이죠. 그리고 미드필드도 보강을 잘했습니다. 뭐 알티미라라든가 마르크 로카도 영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했는데 수비 라인 영입은 좀 애매하죠. 네, 애매해요. 왜냐면은 과거에 뛰었던 뭐 베린, 그쵸. 바르트라 이런 선수들 데리고 왔는데 과연 이게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난 시즌 어쨌든 저플백에서 되게 좋았었던 알렉스 모라노 같은 자원들이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또 이제 뭐 아브네르 같은 이런 자원들이 이제 이번 시즌을 어떻게 해주냐가 좀 중요하긴 한데 미들필더 라인은 그 뭐 카르발료 이런 선수들이 좀 빠져도 이제는 마르크 로카 같은 자원들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도 이스코가 지금 이만큼 해주고 있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긍정적인 거예요. 아니 결국은 이스코가 한 시즌 내내 잘하지 않아도 돼요. 페키르가 올 때까지만 잘해주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와서는 또 이제 같이 시너지 내면 되는 거고. 사실 저희가 이제 소시에다드 얘기를 할 때는 같은 바스크의 라이벌인 빌바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빌바오는 이적 시장 활발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거기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 마요르카에서 데갈라레타 데려왔어요. 네,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세비야는 지금 야신부르 이탈이 커요. 제일 크죠. 제일 커요. 드미트로비치 골키퍼가 라리가에서 잔뼈가 굵은 골키퍼긴 한데 야신부는 이적설 나왔을 때 세비야 팬들이 반대 운동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뭐 리바코비치 대체자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야신부는 나간 것도 큰데 사실 세비야는 이적 시장 막판에 누가 나갈지 누가 들어올지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간 선수들이 뭐 테카티토라든가 뭐 몬티엘이라든가 사실은 감독이 쓸 수 있는 자원들이 나간 거예요. 뭐 레킥 같은 자원이야 어차피 못하는 선수였으니까 정리를 했다고 치고 지금 세비야가 전패거든요. 네. 근데 맨딜리바르 감독에 대해서 세비야 구단 수뇌부가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면 유로파리그 우승했으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맨딜리바르 감독도 지금 짜증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구상을 하려면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적 시장이 덜컥 다 접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얘기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드필드 라인은 나름대로 뭐 지브리소우라든가 다른 선수를 영입해서 메워놨고 또 MD7에도 영입했어요. 마리아노 디아스가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세비야도 톱이 아쉽거든요. 네. 엔네시리도 그렇고 사실 뭐 라파미르도 지난 시즌에 너무 아쉬웠는데 또 아쉬운 자원인 마리아노 디아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MD7 마리아노 디아스가 무언가 해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지금 세르히오 라모스가 18년 만에 세비야로 리턴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적 시장은 다쳤지만 그 이제 팀이 없는 소속팀 없는 FA 선수는 이제 또 영입이 가능하잖아요. 라모스 이적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키케 세티엔 감독의 그런 스타일에 맞는 그런 스쿼드를 좀 구성하고 있지 않나. 네.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을 때는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아스날을 이끌고 나서 지휘봉을 잡으면서 전체적인 전환 속도, 에너지 레벨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수비적인 부분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했고. 근데 이제 세티엔 감독은 중원 플레이를 상당히 중시하죠. 어쨌든 이 감독은 뭐 물론 바르셀로나에서 아쉽긴 했지만
그 이전에 라스팔마스나 뭐 베티스나 이렇게 보면 정말 바르셀로나보다 더 바르셀로나스러운 축구를 지향하는 감독이니까. 물론 지금도 비아레알은 발빠른 공격수들이 있습니다. 예레미 피노라든가 여전히 이제 호세 루이스 모랄레스 같은 경우에는 힘을 발휘하는 선수니까. 뭐 과거에 비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데 좀 돌아보면 발빠른 공격수들 니콜라 잭슨, 뭐 추쿠에제, 단주마, 블라야디아 이런 선수들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뭐 수비 진영에서도 이제 파우토레스 같은 좀 그런 자원들이 나왔으니까. 네, 파우토레스는 수비의 중심인데 파우토레스가 나가면서 호레 코엔카 중심으로 수비 라인을 짰거든요. 근데 시즌 초반 모습 보면은 라울 알비올은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그리고 망디라든가 또는 이번에 영입한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키케 세티엔이 원하는 이 미드필더 라인을 구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 파레오 중심으로 다니 파레오의 보디가드들을 배치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파레오가 좀 풀려야 비아레알의 전체적인 볼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네. 그리고 최전방도 보강했죠. 세를로트를 영입하면서. 맞아요. 그 가운데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는 모레노가 터지면 제라르 모레노가 터지면 말 그대로 공격은 힘을 발휘할 테니 나름대로 비아레알도 선수 구성 자체가 나쁘지만은 않다. 이거 선수 나간 거하고 들어온 거 보면은 들어오는데 한 1250만 유로 썼는데 지금 선수 판 거 보면은 1억 유로 이상 벌었어요. 장사를 많이 했어요. 네. 니콜라 잭슨도 첼시로 갔잖아요. 지난 시즌 후반기에 진짜 극강 중에 극강이었는데 이제 이런 뭐 이탈 자원들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비아레알도 나름의 보강 포인트를 또 잡고 갔었기 때문에 뭐 이제 라리가 주요 팀들은 한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라리가 또 3강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또 유럽 대항전에서 경쟁을 펼쳐야 되는 선수들 그리고 팀들의 이적까지 이제 좀 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프리미어리그랑 이쪽이랑 비교하기에는 자금 융통이 엄청 차이 나죠.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해요. 우리가 바르셀로나 얘기할 때 라리가 셀러리캡 얘기를 많이 하지만 라리가의 대다수 클럽들은 라리가 셀러리컵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라리가 팀들은 우리가 이적 시장 쭉 보죠. 그러면 하위권 팀으로 내려갈수록 이적 그 빈도나 이런 게 그렇게 원활하지도 않고 대형 이적권에 사실상 꿈도 못 꾼다고 봐야 돼요. 네. 오히려 대형 이적은 선수 이적에서 발생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선수를 프리미어리그나 사우디 리그로 보낼 때 발생하는 거죠. 영입할 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고, 올 시즌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가 저는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보강해야 하는 포인트들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시즌 초반 사전 전승이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3승 1무긴 한데 경기력이 사실 좀 아쉬움이 있고,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 날씨 문제로 이번 라운드 경기가 연기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경기 치렀는데 2승 1무거든요.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터질 때는 빵 터지는 모습이 있으니까 기대감이 좀 생기는 상황이라서 올 시즌 예상은 좀 어렵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네, 어쨌든 우승권 판도 그리고 이제 주요 팀들의 유럽 대항전 진출까지 이적 시장 저희가 쭉 정리를 해봤으니까 앞으로도 저희 쿠팡맨들과 팔로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르사.